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청년센터에서 주최하는 국제 이슈 박람회 코로나19 난민 부스 운영팀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평화를 향한 맵에서 김영아 난민활동가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번 박람회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 한국이 난민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난민제도를 운영한 것은 (1994년입니다) 그리고 최초로 난민 인정자가 탄생한 것은 (2001년입니다) 이후 비호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제도 정비를 위해 난민법을 제정한 것은 (201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난민을 수용한 것을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난민의 역사는 20년, 더 나아가 난민협약에 서명한 것부터 하면 3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난민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경험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실향민이 있었고 실제로 난민과 가깝게 생활하며 지원과 보호를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러한 현실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는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한국의 난민보호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난민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난민들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난민은 본국에서 권리와 신변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하고 유엔이나 대사관이 아닌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회 기반 시설과 제도에 난민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더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신속한 난민 인정 절차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국제보호를 요청한 사람이 해당 국가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난민 자격을 검토하는 데에 평균 6개월의 시간을 둡니다. 이러한 심사는 난민의 안정적 절차를 위해서 약속된 시간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6개월간의 심사기간 동안 해당 국가로 이주해온 사람에 대해 조금 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난민법을 제정하며 설립된 인천시 영종도에 위치한 난민지원센터는 현재 최대 수용인원이 1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사 신청을 하였을 때 이를 민간 시민단체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단체 측에도 원활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통해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국가로부터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난민 본인, SNS, 직장, 이웃들을 불시에 조사하는데 이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난민들에게 인간적인 삶을 사는데 어려움을 줄 뿐더러 오히려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감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들이 불가피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특정 시기에 특정 국가에서 온 난민에 대해서만 더 가시적인 조사를 하는 점과 조사 후 난민의 애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일방향적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정부가 잘 파악해서 합의점을 찾아 균형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난민 문제를 화제성, 일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난민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말 난민의 용기와 노력을 축하하기 위해 난민의 날이 지정되었고 거리문화제, 사진전, 행진, 플래시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날은 1년에 한 번이고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사람들과의 접촉을 위해 난민영화제와 난민문화제와 같은 축제들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현재 난민영화제의 작품들이 대부분 해외 영화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난민영화제는 국제 정세에 따라 난민 발생국과 인권침해 이슈가 다르고 그러한 난민들의 어려움을 영화라는 문화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 대표적인 난민 작품들에는 김포시 난민가족을 다룬 숨, 난민 청년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노 프라블랜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영화들과 창작물들이 계속해서 제작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담론과 시선은 한국의 실제적 사례가 아닌 해외의 사례와 관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창작물들의 계속된 등장은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차 미디어를 통해 용기를 갖고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소통하고자 하는 난민들이 생겨나는 것 또한 난민 영화제를 포함한 난민 문화제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난민 영화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최할 수 없었지만 대신 카드뉴스와 시민과 난민 간 편지 쓰기 캠페인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단체마다 주력하고 있는 미션, 사업이 다릅니다. 그중 맵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국제 난민협약을 따르고 있지만 법에 대한 해석과 판례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난민 인정률이 낮기 때문에 난민이 강제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난민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며 사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하는 난민들도 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문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난민을 참여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맵은 난민들과 함께 시민을 직접 만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시민들의 대화의 장으로서 저희가 진행 중인 것이 바로 사람책 도서관입니다.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의 난민들이 시민들을 찾아가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책 도서관을 통해 난민과 시민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 중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비인도적 처우 등으로 생명, 신체 자유를 침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그들의 수는 한국 내 난민의 수의 2배에 달합니다. 이들은 직장으로 오직 단순 노무만이 가능하며 1년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고 재취업 허가를 위해서는 12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인도적 체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시민분들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단체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맵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맵은 후원회원의 응원으로 단체를 운영합니다. 또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난민상담, 자원연계, 정보접근성 업 프로젝트, 난민건강 업 프로젝트, 난민사람책 도서관, 재난대응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공모를 통해 기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활동과 청년 활동가 양성을 위한 펀드레이징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OECD 국가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펀드레이징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합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선활동가와 통번역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기후난민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 대륙별로 난민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이에 관한 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또한 51년의 난민협약만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은 1951년에 탄생하였기 때문에 기후난민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는 속해 있는 국가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후난민에 대한 조항 추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인 난민은 기후난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후난민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맴에서 김영하 난민활동 가문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좋은 답변들을 많이 해주셔서 알차고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난민 네트워크가 계속 활성화되어 난민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난민 이슈를 팔로우업하고 싶으신 청년들을 위해 매 활동가들이 격주로 뉴스레터 디스플레이스들을 발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추천합니다. 구독 링크는 영상 아래에 남겨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며 활동가분의 꾸준한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